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0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네, 직업과 돈벌이, 체면과 사회적 지위, 성취와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심지어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이 바로 숭배인 것인데요. 목사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고 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보이는 우상은 돌로 깎아서 만들었거나 뭐 이건 우리가 보이니까 저거 우상 나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 네. 예를 들어 재물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돈을 다 써가면서 학원에 보내고, 사실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안 가도 1등도 하고 우등도 하고 그런 네. 아이들도 있는데, 네. 참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네. 여자들은 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나? 그렇죠. 뭐 네. 수술도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데 그대로면 이쁠 텐데 그걸 또 고치느라고 난리 때리고, 유행에 대한 옷도 나 저거 입었으면, 핸드백, 명품 핸드백 꼭 가졌으면,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적도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가 우상인가? 하나님 제외하고 가장 자기가 선호하고 중요시하는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한번 그것 정도는 우리 믿는 네.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전 해양경찰청 청장이신 조현배 청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가족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국의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을 마치고 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조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장님, 경찰청장님도 뭐 부산서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경남에서도 하시고, 네, 그러면은 해경청장님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네, 부산하고 경상남도 전체하고 네. 바다를 지키는 해경하고 범위가 어떤 게 더 커요? 바다가 대한민국 육지 면적의 4.5배 정도 됩니다. 크죠? 그렇습니다. 바다가 더 크죠? 예, 굉장히 광활한 영역을 담당해야 되고, 또 바다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이제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난 사고, 해난 사고, 뭐 또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중국 뭐 보트 하나가 예, 뭐 서해 바다에 들어왔다는데, 네, 북한에서 뭐 목선이 오는 것도 가능하고, 네, 넓은 인력은 바다에 다 지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뭐 바다에서는 또 안보와 관련해서는 해군이 튼튼히 지키고 있고, 치안과 관련해서는 해경이 한 3천여 명이 되는데 여러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경찰은 한 15만 되고요. 예, 해경은 한 3천 명, 13,000명 정도 13,000 됩니다. 명. 예. 그러면 이제 어업을 하러 오는 중국 배들이 신문에 뭐 텔레비에 보니까 뭐 싸우고 뭐 난리 났대.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일국의 해경 경찰들한테 저렇게 무법으로 그냥 달겨들고 뭐 그러는 게 국제상의 문제가 안 됩니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바다는 영해가 있고요, EEZ가 있습니다. 또 영해와 우리 EEZ까지는 대한민국의 관할 영역이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과 경제권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건 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중국 어선이 침범해서 불법 조업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위법이죠. 청장님께서 네, 뭐 경찰에도 거의 고위급으로 지내셨고 해경에서는 최고 네, 책임자로 계셨는데 한국 사회, 그러니까 경찰에 들어가시기 전에 네. 물론 이제 군대는 이제 ROTC를 네. 나오시고 그런데 왜 경찰을 선호하셨어요? 그 많은 직장 중에서. 제가 군대도 이제 ROTC를 통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제복을 입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 나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질서,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예, 지원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부모님들께서 예, 뭐 찬성이나 반대나 뭐 그런 건 없으셨고요. 뭐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자식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게 좋다 싫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예, 해라. 예. 그래서 경찰에 가겠습니다. 네, 경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근무지가 이제 많이 바뀌죠. 네.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첫 임용을 부산에서 임용을 해서 동네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간 다음에 예, 예, 결혼하신 예, 거예요? 예. 그 사모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만나게 된 것도 이제 설날에 시골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나이가 30세가 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웃에 있는 우리 그 친구 어머니죠. 그분이 우리 친정 쪽에 아주 참한 교수가 있다.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한번 만나게 됐고요. 그런데 예. 사모님께서 나는 경찰관한테 시집 안 간다. 뭐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 아내도 아마 저를 보고 그래도 건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부산에 생각했을 것 있다가 같습니다. 또 서울로도 예. 전건도 될 수 있죠? 예, 지방이라도 그렇습니다. 갈 수 있고. 예, 예. 그럼 사모님들 쫓아다니셨어요? 한 군데 계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부산에 근무하면서 조금 더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아내도 동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꿈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로 가겠다. 서울로 가자. 아, 따라와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함께 거기도 직장도 서울로 서울로 옮기게 바꿔야 됐습니다. 예. 그러면 사모님은 순종형이네요. 순종보다도 뭐 남편의 꿈을 좀 키우기 위해서 내조를 잘하는 그런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청장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다니셨어요? 경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35세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럼 경찰에서 이미 간부급이 되셨을 텐데 아닌가요 아직? 그때가 경감 때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셨어요? 우선 결혼을 하고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생명 탄생에 대한 아주 신비감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가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이제 치열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는 그런 진리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바른 삶인지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절대 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가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내와 둘이서
혈혈단신으로 서울을 왔는데 여러 가지 뭐 생활 여건도 힘들고 뭐 직장에서 이루어야 될 일도 많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인생이라는 짐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에 처음에 이제 경찰에 들어가셨을 때 네, 그때는 뭐 경찰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 처음 입사했을 때가 한 28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노란 봉투에다가 예, 예. 현금으로 줄 때인 때 것 이제 같습니다. 갖다 드리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예, 용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예, 굉장히 힘들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애가 생기고 돈이 더 들어가고 예, 예. 학교 가면 또 돈이 더 들어가고. 네. 근데 지금은 뭐 경찰 대우가 괜찮죠. 지금은 공무원 대우가 괜찮은 편입니다. 일반 경찰에서 네, 해경위로 갔다. 네, 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경찰 출신들은 거기쯤 올라가면 끝까지 본청장, 청장 되는 게 대부분 소망 사항인데 네. 해경위로 갔을 때 청장님 생각이 어땠어요? 아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네, 예. 그때는 이제 해경청장 하면은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참 그때 해경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다 지난 다음에 해경청장이 되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해경도 경찰만큼 존경을 받게 되고 옛날에는 뭐 우리 해경이다 그러면 국민의 의식 속에서 잊어버리는 수가 많죠. 네. 앞으로 한국의 경찰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많은 이제 혁신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찰이 새롭게도 변모를 했고 또 지금은 우리 경찰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경찰이 돼 있고 또 앞으로도 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책임과 권한 일치되는 제대로 된 이제 제도 법 체계를 갖추게 되면 뭐 국민 앞에 전적으로 존경받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경찰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장님은 경찰 오래 계셨고 네,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내가 더 좀 열심히 보강을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나 경찰에 계시면서 뿌듯하게 참 좋은 일을 했다. 네, 경찰로서 참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뭐 해경은 뭐 한 2년 계셨나? 네, 예. 그러니까 경찰은 뭐 한 30년 계셨을 거고. 그러면은 그 경찰에서 참 이런 일이 좀 아쉬웠다. 이런 일이 참 좋았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이제 우리 청취자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제 오늘 조 청장님을 모시면서 야, 제가 경찰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좀 아쉬웠다. 그런데 이런 일은 참 보람이 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한 나라의 그 경찰의 수준은 그 나라 국가 수준하고 국민 같이 수준하고요. 국민의 수준과 예, 같이 민도. 민도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을 8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림픽 전이네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과는 판량이 달랐습니다. 그래가지 우리나라 문화 자체도 그렇게 청렴한 공직 문화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었고 국민에 대한 인권 의식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시작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우리 공권력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봉사자지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본질적으로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겸손하고 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그리고 많은 계획을 통해서
우리 경찰의 인식이 국민의 인식에 맞추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함께 노력하면서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경찰을 반듯하게 아주 세계 수준의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수준의 경찰이 됐습니다. 아직도 일부 뭐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면 경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제 해외 여행을 해보고 해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治安 수준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진화된 우리 경찰 제도를 가지고 우리 경찰이 조금 더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마음, 인권을 보장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도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람되고 또 이런 건 정말 좋았다 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환경 그런 속에서 근무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크게 이제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그리고 좀 평안하게 문제가 해결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용산 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후에 제가 용산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노력을 한 결과 1년 후에는 다 합의가 되고 또 장례를 치르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결과가 또 좋은 열매로 나타났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뭐 경찰을 가리켜서 민중의 집행이라고 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안내도 하고 높은 데 있는 거 끌어내리기도 하고 뱀이 나타나면 네.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경찰관 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겠네요. 예, 저는 뭐 34년간 생활하면서 오로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많은 보람도 느꼈고 그리고 제가 34년간 땀 흘리고 일한 결과가 우리 사회를 발전하는 데 조금 이바지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경찰이 되어서 조금 더 좋은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뭐 저도 뭐 수원서장이고 어디 서장들 네. 만나 뵈면은 네, 뭐 비상사태 땐 네, 침대 놓고 그냥 소장실 뒤에서 주무시더라고. 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네. 뭐 안정됐기 때문에 뭐 출퇴근하시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사모님 하고의 사이가 뭐 남편 구경도 못하는 경찰관 마누라가 돼가지고 그런 뭐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사모님이? 뭐 생활인이고 인간이라 많은 불만 그리고 애들도 힘든 혼자 키워야 면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거의 새벽 5시 반 6시 그렇게 직장을 나가면 토일 없이 거의 밤 10시 뭐 때로는 12시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교직에서 근무하면서 세 딸을 혼자서 길렀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데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참고 늘 기도하면서 내조해 준 데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미안한 마음에 아내한테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경찰 공직을 잘 끝마치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퇴직 후에 잠깐 쉬면서 뭐 충전의 기간입니다. 34년간 과도한 긴장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삶의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퇴임 후에 한 3개월쯤 됐는데 이제 과도한 책임과 스트레스에 좀 벗어나서 건강도수 관리하면서 앞으로는 20, 30년 삶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계시면서 뭐 신우회도 만드시고 가는 곳마다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제 믿는 청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다 생각하는 경찰관들도 계신데 그러면 이제 지금 부모님들은 생존해 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네. 제가 우리 하만조가 참판공파의 7대 장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가문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뭐 갈등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가치관으로 살든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제가 교회 나갑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좋지.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하고 3년쯤 됐었을 때 추석날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가면은 제대로 선포를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갈 테니까 제사 지내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추도 예배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대신에 추도 예배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선포를 하자 하고 이제 추석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손이라 그 삼촌, 고모, 삼촌들 여러 가지 가족들 다 있는 가운데서 그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서울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렇게 운전하면서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으면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올 수가 있냐고.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장손이지만 저희들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는 없습니다. 아버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만 아버지께서 갑자기 화가 나시는가 봐요. 노발대발하시면서 그러면은 너는 우리 가문의 자식이 아니다. 호적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바꾸라 해서 며느리한테 돈을 내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삼촌 고모들이 막 전화를 합니다. 그렇지. 가문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제사도 안 지낸다 그러느냐. 참 갈등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근데 한 3일, 4일 계속 전화를 하면서 서울까지 오시진 않았는데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만 신통하게도 한 4일째쯤 되니까 아버지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럼 뭐 아버님도 깨신 분이다. 그런 사람이 예. 되거라 와. 하면서 미안하다 네.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요 미국서 유학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집안이 예수를 안 믿죠. 제일 먼저 우리 큰 형님이 우리 사형제 전 막내요. 네. 야, 네가 성공하고 돌아온 건 아버지 산소 잘 써서 왔으니까 산소에 가서 정정 한 병 갖고 가서 북에 2마리 갖고 가서 북어 예, 예, 2마리 갖고 예. 가서 딸고 우리 사형제 그다음에 제 장조카가 나하고 3살 아래예요. 5명이 가서 절하고 술 딸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고 우리 형님이 마음이 안 좋았죠. 저 미국 며느리 데려오더니 저 완전히 서양 귀신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제사가 돌아오죠. 우리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오죠. 진주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오죠. 고조 할아버지 제사까지 우리가 지낸 거예요. 나는 뭐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야. 막내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가서 뭐 제사에는 내가 참석을 했지만은 절은 안 하고 다행히 막내기 때문에 하루는 제가 우리 큰형님한테 추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추도 예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제사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압력을 넣거든요. 너희 막내가 목사인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사를 언제 지내는 거니? 자정에 지내야 제사 지내는 거예요. 조신에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귀신이 그때 들어온다고. 그래서 형님, 귀신은 초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자정에도 오실 수 있고 새벽에도 오실 수 있는데 괜히 12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 음식 차려놓고 추도 예배 드리고 바로 식사하고 동네 분들 보내시라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그 집 막내 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내가 할아버지 집 그놈한테는 추도사를 잘 쓰는 전도사한테 하나 써서 걔들어 외워 갖고 와서 읽으라고 그랬어 그날. 걔가 추도사를 쭉 읽고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막 살 붙여서 한 거지. 우리 형님들 누님들 다 울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냐.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식사 기도하고 식사들 하고 해졌는데 형님 추도 예배도 괜찮죠. 그러니까 야 제사보다 낫다 그러더라고. 왜? 우린 지방도 쓸 줄 몰라 그때쯤이니까. 그래서 지방 쓰는 노인네한테 가서 써갖고 와서 하다가 그때서부터 추도 예배로 베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첫 기재 네, 제사. 예, 제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추도 예배를 합니다 하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그때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주관해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추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극진히 잘 보살펴드리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 집안에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추도 예배가 참 좋더라. 누나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생들도 추도 예배가 참 좋았다 그러고 또 숙모님도 추도 예배가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네, 60년대에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농촌이지 제일 복음에 반대하는 게 제사 때문에. 예. 예, 뭐 전도해 놓으면은 제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또 제사 때문에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자녀들이나 또 동년배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지금 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직 안 믿습니까? 우선 제가 먼저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 믿는 집안으로 기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고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가족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나와 여동생은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동생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전도를 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시골교회 참석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뭐 이제 어머니가 딸들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가 다 일어나야 성공인데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후배들이나 또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라는 직업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충분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종이 경찰관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봉사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경찰관 직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무한 봉사를 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게 참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영역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 자기 능력에 맞는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경찰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뭐 서울 명동에서부터 지리산 밑에까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땅에서 해외 공간까지, 직종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는 뭐 지구대 파출소에서부터 범인을 잡는 행사까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영역까지 참으로 다양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과학적인 지식, IT 기술을 무장된 경찰관도 많이 있고요. 또 의학을 잘하는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또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34년 하고 은퇴를 했다. 네. 앞으로 청년들이 만약 공직 생활을 하고 싶으면 경찰관이 되라. 네. 자신 있게 권고하고 싶죠. 권면하고 싶고요. 이제 충분히 보람이 있는 직업이 경찰관입니다. 예. 사모님 자랑 좀 해보세요. 뭐가 좋아요, 사모님이?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어도 저녁에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생활해 왔고요. 제가 지방 근무를 할 때는 전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스피커 폰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충분히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게 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로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참 생각합니다. 뭐 귀한 가정이네요. 네. 빨리 장로님 되셔야 되겠어. 그래야 많은 사람들 앞에 예. 존경의 대상이 될 거예요.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습니다. 나눌게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시입니다. 목사님과 극동방송 모든 관계자분들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방송 직원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방송국 생활하면서 주일에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계신 직원 3분을 존경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휴일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피곤하다고 잠자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하나님 일을 위해 그런 것들 다 멀리하고 헌신 봉사하는 극동방송 직원분들의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충청남도 보령에서 청취자 올림. 네.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느낀 점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께는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도 청취 소감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가 좀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경남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거의 365일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1시간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남경찰의 치안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기도하면서 경남경찰청장 직분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제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가 있고 그리고 치안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무장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함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다 보면 하루에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부족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든 걸 정리하고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다 갔네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사역 위해서 저 길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